그리고 추심 연락의 유예 이런 것도 생겼는데요.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정확한 법률 명칭은 이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많이 길죠. 그래서 요약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개인금융채무자는 뭐냐? 금융기관 등에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였고요. 두 번째,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채권 매각 관련해서도 제한을 걸었고 네 번째, 채권 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체 중인 금융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 조정이 어떤 걸 말하느냐? 원금이나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대환 대출, 분할 변제, 상환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리면서 3년에 걸쳐 1천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1천만 원을 바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서 한 번에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연체이자는 원래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원래 내년 내후년에 갚아도 됐을 금액, 즉 아까 예시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말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이제 연체된 채권들을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봐서 채권 추심 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 양도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개인금융채권 매각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한을 걸었는데요. 연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 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양도가 안 되고요. 3번 이상 양도된 채권도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추심 연락의 횟수 제한인데요. 일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였고요. 추심 연락이 뭐냐면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겪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시도 때도 없는 빚독촉이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심 연락의 횟수를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추심 연락의 유예 이런 것도 생겼는데요.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금융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 집이 6억 원 이하이면 6개월간 경매가 유예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채무가 연체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채무액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3천만 원을 넘지 말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장래 연체 이자 제한은 채무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채권 추심 제한 이런 것들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적용되고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건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채무 조정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